오늘은 진짜 센 이야기예요. 작년 9월 레전설 힙합 스타 퍼프데디가 파티 뒤풀이를 위해 베이비 오일 1000병을 쌓아둔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여기서 시작된 관계, 금지 약물, 비동의 촬영, 폭행까지 막장 중의 막장 스토리가 대거 등장합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또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재판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미국판 초대형 버닝썬 사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퍼프데디가 누군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곡이 퍼프데디 노래예요. 자신의 절친이자 배드보이 레코드 소속 래퍼였던 노토리어스 B.I.G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인데요. 하지만 힐링곡인 줄 알았던 추모곡인 줄 알았던 청부생 기념곡. 지가 죽여놓고 기념해서 노래를 내놨네. 청부생 후 추모곡. 이와 같은 반응이 쏟아졌죠. 퍼프데디가 투팍을 죽인 게 명확히 입증된 만큼 이 논란 또한 사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인 막장 썰들이 워낙 많아서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퍼프데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를 대표해온 래퍼, 프로듀서 겸 사업가입니다. 배드보이 레코드스의 설립자이자 노토리어스 B.I.G, 어셔 등 수많은 슈퍼스타를 발굴했죠. 뿐만 아니라 보드카, 패션 사업에서도 대박을 치게 됩니다. 2019년 기준 퍼프데디의 순자산이 우리나라 돈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그 당시에 웬만한 헐리우드 톱스타들보다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했던 퍼프데디가 미국을 발칵 뒤집은 최악의 범죄자로 추락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0년 전인 2005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퍼프데디의 전 연인 캐시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캐시는 어렸을 때부터 모델로 활동해왔어요. 하지만 춤과 노래에도 큰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라이언 레슬리가 음반 프로듀싱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에 라이언이 캐시의 싱글 데뷔 앨범인 미앤유를 프로듀싱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데뷔곡이 음악계 거물급인 퍼프데디 귀에 들어갑니다. 그는 캐시한테 10장짜리 앨범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 업계에서 진짜 드물고 파격적인 조건이었는데요. 영향력이 막강했던 퍼프데디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으니 캐시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캐시의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는데요. 이후에 캐시의 정규 앨범은 딱 한 장만 발매됩니다. 수백 곡을 녹음했지만 퍼프데디가 이 곡은 안 돼, 이건 아직 아니야 라며 의도적으로 추후 앨범 발매를 계속 미뤄버린 거죠. 한마디로 캐시의 커리어가 이 계약 때문에 묶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느 날 퍼프데디가 넌 이제 내 사람이니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강요했는데요. 성공하고 싶었던 캐시는 퍼프데디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네요. 이 장면은 제가 소름이 돋아서 가져온 건데요. 2006년에 퍼프데디가 캐시와 라이언 레슬리를 데리고 미팅을 하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을 보면서 디디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캐시는 2007년에 라이언 레슬리와 헤어지고 퍼프데디와 정식으로 사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연 행복한 연애를 했을까요? 그 이후 퍼프데디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캐시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VIP 파티에 데려가는 정도였지만 곧 프리고프라는 파티에 참가시키는데요. 프리고프는 흑인들 사이에서 윤리의식 없이 자유분방하게 논다는 뜻이에요. 이 파티는 겉으로 보기엔 탑급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호화로운 사교 모임 같았는데요. 실제로 약물, 관계, 협박, 비동의 촬영 등 도덕적인 경계가 없는 개 막장 파티였던 거죠. 여기서 퍼프데디는 캐시에게 약물을 먹여 통제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여러 직원들과 관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무슨 직원이냐고요? 오로지 프리고프 파티의 성적 행위를 위한 직원들이요. 이들은 파티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퍼프데디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아주 전국 각지를 물색했다고 해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시와 직원들의 행위를 지켜보며 혼자 자기 위로를 하거나 본인이 중간에 참여하기도 했다네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촬영까지 했습니다. 카메라 각도, 조명까지 본인이 세세하게 디렉팅한 데다 더 열정적으로 해, 카메라 보고 해 라며 윽박질렀다네요. 캐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퍼프데디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라고 증언했어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추후 캐시를 협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파티가 끝날 때마다 늘 탈진, 탈수 상태로 쓰러졌는데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수액을 맞으며 3일 정도 알아누웠다고 해요. 퍼프데디는 아무렇지 않게 수고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네요. 아주 힘이 되겠어요. 이 막장 파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최 횟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퍼프데디는 프리고프 파티를 루틴처럼 반복했는데요. 캐시의 증언에 따르면 이 파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보도하는 공식 대규모 파티가 있는 날엔 무조건 프리고프 뒤풀이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인물들만 따로 초대를 해서 비밀리에 열었는데요.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금지 약물들이 유통됐고 오로지 관계만을 위한 베이비 오일과 마사지 테이블까지 발견됩니다. 이걸로 끝이었다면 캐시가 조금은 덜 힘들었을까요? 그녀가 파티를 거부할 때마다 퍼프데디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2016년 L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충격적인 CCTV 장면이 찍히는데요. 퍼프데디가 복도에서 캐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퍼프데디는 이 영상을 덮으려고 우리나라 돈 1억 원어치 현금을 호텔 경비원에게 건넸는데요. 이 경비원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 영상은 CNN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때 온 세상 사람들이 퍼프데디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사귄 지 11년이 지난 2018년 캐시는 퍼프데디에게서 벗어났을까요? 캐시는 퍼프데디의 반복적인 바람을 빌미로 겨우 헤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죠. 여태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장 고소를 하고 싶지만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나머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캐시는 드디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고소를 취하하는데요. 캐시가 퍼프데디에게 하나 약 270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이죠. 이때 돈 때문에 고소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는데요. 2025년 5월 형사재판에서 그 시간들을 모두 지울 수 있다면 돈을 돌려주고 싶다며 눈물로 진술했습니다. 이 합의는 형사재판엔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퍼프데디는 같은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남녀 할 것 없이 어린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선 9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을 포함한 최소 25명이 퍼프데디를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래요. 퍼프데디의 전직 직원들까지 줄줄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호텔 룸세팅, 약물 전달, 심지어 협박 영상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분담했습니다. 이때 어느 전직 직원이 증언하길 파티 다음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봉지와 젖은 시트를 정리하는 것이었다네요. 2024년 수사가 퍼프데디를 점점 옥죄어 옵니다. FBI가 LA와 마이애미에 있는 퍼프데디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는데요. 여기서 무려 1000병이 넘는 베이비 오일이 발견됐어요. 이걸 윤활제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피부 광택을 연출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 수십 대의 촬영 장비들이 발견됐어요. 그 장비들엔 피해자들을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AI로 영상을 분석해서 피해자들과 대조 중이라네요. 2025년 5월 뉴욕 연방법원에서 퍼프데디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캐시뿐만 아니라 최소 9명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여기엔 퍼프데디의 전직 직원들도 증언대에 섭니다. 핵심 쟁점은 합의냐 강요냐인데요. 피해자들의 진술과 수많은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지만 퍼프데디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두 합의된 관계였고 피해자들은 돈을 타기 위해 허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단은 점점 검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호텔 폭행 CCTV 영상과 협박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프데디는 신체적 대가 강요, 불법 인력 착취, 협박, 감금 등 5개 중범죄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1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2025년 6월 9일 이번엔 퍼프데디가 캐시와 헤어진 이후에 사귀었던 제인이 증언대에 나옵니다. 퍼프데디가 집 월세 지원을 무기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으며 그의 적 요구를 거부하는 날엔 발로 차이고 바닥에서 목을 졸렸다네요. 도망치기라도 하면 뒷마당까지 쫓아와서 또 때렸다고 합니다. 퍼프데디는 이번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역시 합의된 관계라고 반박했어요. 그리고 6월 13일 재판에서는 카니에가 깜짝 등장해 약 40분간 방청석에서 자리를 지켰는데요. 카니에는 기자들에게 퍼프데디를 지지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이 거의 마무리되었죠. 현재 유력한 최종 재판 시기는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퍼프데디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상 길이가 늘어질까봐 디테일하게 담지 못한 부분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만큼 퍼프데디의 악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악랄하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거북해가지고 드문드문 멈칫했는데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셀럽의 속사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